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어제 나온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강달러가 꺾여가는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어제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. 디즈니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. EPS 0.6을 예상했는데 0.3이 나왔고요. 확실히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 수입원인 디즈니 입장에선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디즈니 주주분들 입장에선 참 슬픈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물가 잡는 게 시급한 연준의 입장에선 디즈니의 실적이 안 나온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만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더 발표가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인다는 건 실제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지표들이라는 거죠. 경기가 안 좋아져야 물가가 잡힐 테니까요. 자, 우선 경제 낙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. 예상 수치가 41.5였는데 40.4가 나왔습니다. 경제 낙관 지수는 향후 6개월의 경제 전망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만큼 미래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인 9.7% 대비 7.6%로 확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늘 강조했던 지표 중 하나가 소매 판매 지수였잖아요. 연준도 그렇고 대부분 개인 소비 지출 지표인 PCE에 중점을 둬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약간 후행 지표격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물가가 오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만큼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PCE 수치 또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단순히 이 PCE 수치만 가지고 아직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강하게 살아있다고 단정 짓는 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더 잘 반영하는 건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. 결국 마트들이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실물 경기에 근접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지금 그 전월 대비해서도 더 확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. 보면 소매 판매 지수가 계속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. 확실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역시 전월 92.1 대비 91.3이 나오면서 확실히 꺾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.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번 CPI가 잘 나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. CPI 수치가 떨어지려면 결국 부동산 렌트비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차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꺾여가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건 물가를 잡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주시해야 할 것이 달러 인덱스죠.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달러가 확실히 꺾여가고 있습니다. 결국 달러 인덱스가 꺾인다는 건 그 반대급부에 있는 다른 준기축통화국들의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데요.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제 미국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준기축통화인 유럽의 유로화,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순식간에 올랐거든요. 그리고 이게 오르면서 미국의 달러가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젠 공매도 세력들도 영국, 일본 이런 데서 계속 공매도 치면서 놀다가 이젠 상당히 고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달러를 공매도 때리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지금같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에게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공격하는 것이 늘 많이 불안했었습니다. 단순히 신흥국들을 넘어서 선진국들까지 넘나들며 심각한 공격을 했으니까요. 대표적으로 전 세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과 6위인 영국이 타겟이 많이 됐었죠. 특히 환율 방어에 취약했던 영국이 아주 많이 불안했었는데요. 영국이 혹시라도 공격을 못 견디고 국가 부도라도 났더라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공격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. 우선 강달러가 꺾이니 수출 위주 빅테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자국의 환율 방어를 위해 일본과 영국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었거든요. 달러 확보를 해야 하니까요.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던지면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의 불안성은 더더욱 커졌을 텐데요. 다행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엔화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채의 대량 매도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주식 시장 또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호재인 부분입니다. 네, 아직은 CPI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확 떨어지긴 힘들겠지만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확실히 둔화되고 강달러 추세가 꺾이면서 영국발 금융위기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좋게 볼 만한 부분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이제 와서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가실 거 아니니까요. 최대한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결국 주식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.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. 채널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멤버십 회원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드리고요.
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를 위한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